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사건의 독립과 종속입니다. 독립과 종속. 이게 학생들이 나중에 독립이랑 독립사건 뭐 이런 말이랑 배반사건이랑 나중에 좀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 강의 끝나고 나면 배반사건과 독립사건에 대해서 따로 구분을 한 번 더 시키는 강의를 제가 찍어 올릴게요. 그런데 일단 지금은 독립사건이 무엇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뭐 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의 예를 먼저 드릴게요. 예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예입니다. 예시 1입니다. 예시. 동전이 있습니다. 동전 예시가 있어요.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동전을 제가 하나 딱 던졌는데, 딱 처음에 던질 때요, 요 그림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던질 때요, 보세요. 숫자가 나왔다 칩시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처음 던졌을 때 그림이 나올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번에 던졌을 때 숫자가 나올 확률은 얼마인가요? 그것도 2분의 1이죠. 그럼 제가 지금 이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제가 이거 한번 던졌을 때 뭐 그림이 나왔다고 해서 이거 한번 나왔는데 한 번 더 던질 때 지금 요 그림이 나왔다는 상황 자체가, 이 그림이 나왔다는 상황 자체가 그 다음에 던질 때 확률에 영향을 미치냐 안 미치냐에 따라서 이제 독립이냐 종속이냐가 갈려집니다. 그런데 동전 같은 경우는 내가 이거 한번 이렇게 나왔다고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 요게 나올 거란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 다음번에 요게 나올 거란 보장이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에 요게 나올지는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안 미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독립이라고 해요. 이걸 독립이라고 해요. 이해 가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이거를 한번 처음에 던져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나왔다고 해서 그 다음번에 이게 나올지 요게 나올지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독립이라고 해요. 두 번째 사건, 복원 추출입니다. 복원 추출이 뭔지는 저번에 한번 조합할 때 한번 가볍게 다뤘던 것 같은데, 어떤 거냐면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말이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런 주머니에 동그라미가 3개, 그 다음에 별표가 2개가 있는 거라고 쳐요.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아무거나 하나 끄집어낼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건 4개가 남았죠. 그죠? 근데 그 상태에서 또 다른 걸 또 뽑는다. 이러면 그거는 비복원 추출이라고 해서, 복원이 뭐냐면 원래대로 다시 되돌리는 걸 복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원이라는 뜻이 뭐냐면 원 상태로 복귀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복원이. 그래서 이제 비복원 추출은 얘를 이제 다시 원래대로 안 바꾸고 그냥 이제 한번 훼손된 상태 그대로 해서 계속 시작을 하는 거예요, 비복원 추출은. 그럼 복원 추출은 뭐냐면 내가 하나를 뽑았잖아요. 그럼 다시 그거를 집어넣고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복원 추출을 합니다. 처음에 내가 별을 뽑을 거야. 그럼 별을 뽑을 원래 확률이 5분의 2죠. 그죠? 5분의 2죠. 그런 다음에 별을 하나 뽑았어요. 별을 하나 뽑았으면 만약에 비복원 추출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별을 한 개 뽑았기 때문에 5분의 2 확률로 이제 남은 건 4개 중에서 별을 한 개 뽑는 확률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비복원 추출이에요. 그런데 복원 추출은 5개 중에서 지금 2개를 일단 뽑는 게 별이잖아요. 그죠? 그럼 일단 내가 뽑았어. 그런 다음에 다시 하나 집어넣어주면 또 5분의가 되는 거죠. 다시 집어넣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하나 뽑았을 때는 4개였는데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5개가 되는 거지. 그럼 5개 중에서 또 이제 뭐 2개 뽑는 이런 게 되겠죠. 그래서 복원 추출의 경우는요, 이게 쉽게 말하면 독립이에요. 이거는 내가
별을 하나 뽑았다라고 해서 다시 집어넣었으니까 그 다음 확률에 영향이 미치지가 않는 거야. 그런데 요 비복원 추출은요, 내가 5개 중에서 2개를 하나 뽑았고 별을,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가 안 집어넣고 하다 보니까 이미 지금 분모가 바뀌어 버렸죠. 그 다음에 분자도 개수가 바뀌어 버렸죠. 그 다음번에 이제 별을 뽑을 확률이.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종속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앞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이제 앞에 일어난 사건이 뒤에 사건까지 영향을 미쳐버린 거지.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조금은.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보통 야구를 또 예시로 많이 들더라고요. 야구를 예시로 많이 드는데, 야구가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3할 타자, 뭐 2할 타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는 좀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면 할푼리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뭐 그렇게까지 중요한 개념은 아닌데 초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이기 때문에 네, 그 정도는 기본으로 좀 약간 알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그냥 문제에서는 그게 안 쓰일 수도 있는데, 요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타자가 10분의 3 확률로 이제 야구공을 친다라고 해요. 10분의 3 확률로. 그럼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너무 멘탈이 강한 사람이야. 멘탈이 정말 그러니까 한결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처음에 치나 안 치나, 그죠? 치나 안 치나 그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야. 치거나 안 치건 간에 그냥 무조건 난 10번 중에서 3번 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요, 독립일 거예요. 앞에 한번 치더라도 그 다음 사건에 대해서도 영향을 받지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경우는 독립이야. 그러니까 첫 번째 타석에서도 10분의 3의 확률일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타석에서도 10분의 3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사람 칠 확률이.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 멘탈이 엄청 약해요. 엄청 약해. 그래서 멘탈이 너무 약해가지고 반대로 생각하면은 한번 치면 이게 상승세가 있는 거야.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얘가 한번 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칠 확률이 더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걔는 그거는 독립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내용들이. 그래서 이게 독립이고, 이제 서로 간의 사건에 대해서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서로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A가 일어나는 사건, 만약에 A랑 B가 만약에 독립이다. 그러면 A랑 B가 독립이기 때문에 A랑 B가 서로 독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A랑 B의 여사건도 서로 어떻게 한다? 영향을 안 미쳐요. 서로 독립이에요. 왜냐면 봐봐, B에 대해서도 영향을 안 미치니까 B가 아닌 거에 대해서도 영향을 안 미쳐야죠. 왜냐면 B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면은 B랑 관련이 안 된 B의 여집합도 영향을 미칠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냥 얘는 A는 따로예요. 그냥 아예 따로. 서로 따로란 얘기이기 때문에 A, B가 서로 독립이란 얘기는 A랑 B의 여집합도 서로 독립이란 얘기고, 그 다음에 A의 여집합과 B도 어떻고? 서로 독립이란 얘기고, 서로 따로따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B의 여집합도 서로 다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가 독립이면 다 독립인 거야. 영향 아예 안 미쳐요. 뭐 그런 거랑 같다고 보면 되죠. 우리나라랑 북한이랑 서로 이제 막 붙어 있고 영향을 엄청나게 많이 주고받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랑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어디라고 할까요? 뭐 호주? 호주라고 합시다. 거기랑은 우리나라랑 별로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떨어져 있으니까.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뭐 우리나라에서 막 뭐 예를 들어 갖고 지금 달걀 파동이 일어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달걀이 막 지금 위험하다 이러는데 그게 호주에서 달걀이 위험한 거랑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달걀이
뭐 어떤 나라에 수출을 한다라고 해요. 그럼 그 수출, 우리나라 달걀을 수입하는 그 나라는 우리나라 달걀의 영향을 받겠죠. 그건 종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되고, 이제 이게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이제 우리가 시험에서 따졌을 때 어떻게 성립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네, 받아들여 주시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렇게 표시가 돼요. 표시될 때는 PB 바 A로 계산을 하면 PB로 나와요. 그 다음에 또는 PA 바 B는 PA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제일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결과에서 요게 지금 뭔지 아시죠?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자, 이게 제가 그냥 쓸게요. PA분의 PA 교집합 B잖아요. 이게 PB라는 얘기인데, 이게 곱해지는 게 가능해요. 독립일 때는. 왜냐면 서로 영향을 안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PA 교집합 B는요, 서로 독립일 때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독립일 때는 성립이 돼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똑같아지겠죠, 어차피. 그죠? 독립일 때는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독립일 때를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이거를 구분하셔야 돼요, 정말.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이제 독립일 때만 됩니다. 독립일 때만. 그런데 이제 문과에서 중하위권 그 정도 되는 학생들은 독립이 아닐 때도 이걸 써버려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하위권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쌤이 짚어주는데, 꼼꼼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꼼꼼하게 외우지 않아서 문제가 생겨요. 독립일 때가 이게 성립이 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독립시행 문제가 오히려 좀 더 자주 나오는데, 이것도 자주 나오긴 하는데 이것보다는 독립시행 문제가 조금 더 난이도가 있고 재밌는 문제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독립시행인데, 독립시행은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조합이랑 많이 연관이 조금 있어요. 조합이랑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죠. 막 야구를 하는데 야구 선수가 있어요. 야구 선수가 타격을 4분의 1 확률로 칠 수 있어요. 4분의 1 확률로 안타 칠 수 있다고 해요. 안타를 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5번의 기회가 있을 때 때 4번 이상 칠 확률을 구하세요 라고 해요. 이게 오늘의 마지막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문제밖에 없지만, 자, 그럼 봅시다. 5번의 기회가 있을 때 4번 이상 칠 확률을 물었어요. 그죠? 그러면 확률을 물었잖아요. 그죠? 그럼 칠 확률이 얼마라는 거야? 칠 확률이 4분의 1이라는 거고, 못 칠 확률이 얼마라는 거예요? 못 칠 확률이 4분의 3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이까지는 오케이. 그죠? 왜냐면 7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못 칠 확률은 나머지겠죠? 우리가 그때 배웠죠? 여사건은 여사건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어떻게 계산한다? 1 빼기 나머지 사건이라고 했었죠. 그죠? 1 빼기 나머지 사건. 그죠? 우리가 그때 여사건에서 다뤘을 겁니다. 여사건. 그죠? 딱 다뤘습니다. 그죠? 이가 1 빼기 4분의 1인 거야. 이 사건인 거야. 그냥 7 확률에서 못 칠 확률을 빼면 돼. 그러니까 전체에서 7 확률을 빼버리면 못 칠 확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얘가 왜 조합이랑 연관이 되어 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봐봐요.
만약에 4번 친다라고 할게요. 4번 친다. 4번 친다라고 하면 4번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그죠? 처음에 다 치고요. 나머지 못 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처음에 다 치고 이제 4번째 때 못 치고 5번째 치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속도를 올릴게요. 요렇게 치는 경우가 4번 치는 경우일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치는 경우가 딱 하나밖에 없죠, 그죠? 이렇게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뭐 앞에 확률이 뒤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서로 독립이에요, 그죠? 뭐 한번 안타를 친다 해가지고 그 다음번에도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독립 사건이에요.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 얘는 그냥 독립이구나 라는 걸 따져가지고 알아야 돼. 따져서. 그럼 봐봐요. 얘는 지금 보면은 4분의 1, 그죠? 이걸 기준으로 계산할게요. 그 다음에 또 4분의 1 칠 거고요. 4분의 1 칠 거고요. 4분의 1을 확률로 칠 거고, 4분의 3의 확률로 못 칠 거예요. 그쵸? 그럼 얘도 한번 보세요. 얘도 보면 4분의 1 확률로 칠 거고, 4분의 1 확률로 칠 거고, 4분의 1 확률로 칠 거고, 4분의 3의 확률로 못 칠 거고, 4분의 1 확률로 칠 거예요. 근데 얘랑 값이 어때요? 값이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얘를 그냥 지워주고, 전체가 지금 몇 개입니까? 5개죠. 그죠? 5를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치는 경우가 있었고, 케이스 분류가 됐었죠. 그러니까 이거 2개는 합사건이에요. 이런 걸 잘 해주셔야 돼요. 경우의 그러니까 순열조합하고 확률을 잘 하려고 하면 이런 합사건의 케이스 분류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요. 자, 서로 경우가 다르니까 케이스 분류고요. 합사건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죠? 4분의 1이 몇 번 곱해집니까? 5번 곱해지죠? 4분의 1에 5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얘를 이제 제가 계산을 하면은, 숫자가 복잡해지네요. 그죠? 얘가 4의 5승분의 곱하기 3이니까 1024의 15가 될 거고, 이거는 1024가 될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계산하면 이게 될 거고, 이게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24분의 16이 되는 게 답이고, 나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시면 돼요. 요거 약분해 주셔갖고 계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지금, 그죠? 독립시행이라고 하는 문제를 푸는 건데, 일단은 독립시행식으로 문제가 나올 때가 있고요. 만약에 뭐 날씨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된다고 이러면, 물론 뭐 모든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겼을 때는 그 다음 경기도 이길 확률이 높아진다. 왜냐하면 승기가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졌을 때는 또 다음에 이길 확률이 낮아진다라든지, 맑을 때는 더 맑을 날이 가능성이 더 크고, 그 다음에 흐리다가 그 다음 날은 안 흐릴 가능성이 뭐 크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가 영향을 미치면은 그거는 종속이고요. 그럴 때는 또 따로따로 계산해 주셔야 되고, 독립으로 계산이 되면은 그냥 독립적인 거로만 계속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고, 또 공부하다 보면은 핵심을 놓쳐버리는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제가 그냥 단순히 문제를 여러 가지 풀면서 여러분한테 지금 익혀드리는 것보다 약간 이론에 대해서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가장 간단한 예를, 어차피 근데 문제 수준이 여기서 크게 안 벗어나요.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해드리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를 여러 가지 풀면서 감을 잡아보시길 바래요. 문제 풀면서 감 잡으면 진짜 이거는 금방금방 잡혀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제 배반 사건이랑 독립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